지금부터는 다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뒤에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오늘 오전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강력히 규탄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면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SBS 김학휘 기자와 전화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브리핑,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고 국방부가 월북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휘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방부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 들어봤는데 말이죠. 국방부의 구체적인 입장 어떤 건지 김학휘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안영호 육군준장이 국방부 입장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군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만행을 저질렀다. 강력 규탄한다. 엄중히 경고한다. 상당히 강한 표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한 표현의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방부가 이런 입장 내놓은 게 처음은 아니고 말이죠. 이번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방부가 오늘 설명을 하면서 피격돼서 숨진 이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확인한 정황을 분석했을 때 이 실종된 공무원이 잦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4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실종 당시인 21일에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 있던 어업 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선상에 남겨놓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선미 쪽에서 슬리퍼 한 켤레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종자가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군은 부유물이 어떤 종류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의 부유물을 이용해 해상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실종자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북측 인원과 접촉했을 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어떤 정황을 어떤 식으로 식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 해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양경찰 등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군 당국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섣불렀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조사 결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는데 그동안 우리 군은 도대체 뭐 했느냐. 오늘 브리핑 보더라도 말이죠. 21일에 실종이 된 사실 확인했고 수색했고 22일 그 다음날 오후 3시 반쯤인가요? 이때 북한의 민간인이 만나서 이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로부터 6시간 뒤에 피격됐고 1시간쯤 있다가 불태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그동안 뭐 했답니까?
네, 말씀하신 그 총격이 있었던 날에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실종 다음 날인 22일 화요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 3시 반쯤에 북한 선박이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오후 4시 40분쯤 북측 인원이 실종자에게 표류경위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었다는 정황을 또 군이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40분쯤에 해상에서 총격이 이뤄졌고 밤 10시쯤에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는데요. 실종자가 북측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오후 3시 반 그리고 진술을 했다는 오후 4시 40분부터 총격이 이뤄진 밤 9시 40분까지 대 6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즉각적인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기자들이 많이 군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군이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북한 측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즉각 대응이 어렵다. 두 번째, 오후에 실종자가 북한 측과 접촉하고 월북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된 그 당시에는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오후 상황을 불확실한 첩보로 인지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는 북한이 설마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한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우리가 바로 첩보 자산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휘 기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잔인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9.19 군사 합의, 우리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합의인데 북한군의 이런 행동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군 당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기자들도 이번 사건이 9.19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일단 한 군 관계자는 명문화된 군사 합의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완충구역 안에서 화기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포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 정신의 위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잇따랐고요. 그 한 군 관계자는 이 군사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더 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학휘 기자와 함께 오늘 군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서 국방부 출입 기자의 설명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오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먼저 고영환 부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한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 북한 수산 선박이 우리 측 공무원을 이제 건졌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구출을 해서 배에 올리고 그 총격을 가할 때까지 시간이 6시간 남짓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북한이 아주 최긴장 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산과 신의주 내놓고 나머지 국경 두만강 쪽 가까운 데는 1km 전방에 이제 통제선을 거놓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사살하라 이런 지시가 사회 안정성 포고문이 나왔다는 것도 포고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예.
그런데 이거는 북한 국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을 잡아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 왔다는 걸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달에 왜 탈북자 월북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정치국 비상회의도 열어서 개성시 봉쇄한 사건도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근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잡아서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나와서 방독복을 다 입고 신문을 했다 그러는데 네. 북한도 그 정도로 하면 우리 사람 뭐 월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러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데리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송환을 해주든가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사실은 6시간 만에 피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보는 다 듣는 앞에서 만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걸 보면 저는 이것이 뭐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총참모장을 거쳐서 제일 최상부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세운 원칙대로 하라.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어느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이런 거 한국 국민이 들어온 것을 왜 보고 안 하고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북한이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지도부의 어떤 의향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만행인 것은 틀림없는 거죠. 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방독면, 방호복 다 입고 있었으면은 그 상태로 그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예.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습니까? 북한이 늘 정상국가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뭐 우리가 그동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간혹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인명 경시하는 나라다. 사람 목숨 중요히 여기는 나라가 아니죠. 예. 사람 목숨 중요히 여기는 나라면 뭐 정치범 수용소에 그렇게 몇십만 명을 몰아넣고 그렇게 뭐 그냥 죽건 말건 할 수도 없는 나라인데 어쨌든 고용환 부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최초 발견하고 나서 6시간 만에 이제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군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라서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시간표를 한번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보시면 지금 21일 낮 봤지만, 1시쯤에 예. 실종이 됐고 그 다음 날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오후 3시 반쯤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해상에서 실종자를 발견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실종자 피격이 같은 날 9시 40분. 그리고 이제 시신을 불태우는 게 10시쯤인데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면 실종자 발견한 시각 3시 반하고 실종자 피격한 시각 9시 반하고 보면 6시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6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북측 해역으로 왔는지 문답을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는 데까지 이제 6시간 정도가 걸린 것인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보고가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말이죠. 이게 북한군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이 7월 달에 개성 월북자가 월북해서 개성까지 들어가는데 북한군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북한군도 상부의 검열을 받으면서 쪼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책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는 경계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책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압박감은 상당히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사단장, 군단장 우치식으로 말하면 거기까지는 보고가 됐을 거고 총참모장 거쳐서 과연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테면 뭐 원칙대로 처리해라. 쉽게 말하면 원칙대로 처리해라는 건 뭐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뭐 총참모장이나 군 일선 지휘부에서 개성 사건의 전례도 있고 하니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냥 처리해버려라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하다가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원칙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북한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보유자로 간주하고 사살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원칙이 세워져 있고 자, 민간 수산사업소 선박이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6시간 동안 북한군 내부의 상부 보고 체계에 따라서 뭔가 보고가 올라갔고 최종적인 지시가 내려왔는데 원칙대로 사살해라.
그렇게 해서 이 공무원이 끝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까지 올라갑니까? 저는 그 개성에 월북자가 갔을 때 그 얼마 안 있어도 당 정치국 비상회의를 김정은이 직접 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성을 봉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온 우리 정보에 의하면 그 월북자를 용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탈북자까지도 용서를 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국제 유엔의 법으로 보면 엄연히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국민을 우리 군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처형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런 처형 같은 거, 이런 그 피격 같은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없이는 저는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체제라고 보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맞아면 자기네도 책임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단단히 봉쇄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뭐 군이 발표가 사실이고 그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떠내려왔는데 이제 내가 살려면 월북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월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정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월북했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을 한 40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그다음 내보내 주든가 아니면 어디 뭘 받아주든가 했었어야 이게 정상국가죠. 그런데 불과 6시간 동안에 피격을 하고 시신에 불을 태웠어요. 이거는 정상국가라고 하면 아마 이게 정말 내가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 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프리카 반군도 이런 짓은 잘 안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북 의사까지 귀순 의사까지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순 의사까지 확인했다고 군이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그 사람을 총을 쏴서 사망을 시킵니까? 전시에도 전쟁 중에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은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 협약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안 예.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민간 피격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평시인데 민간인을 하고 거기다 또 불까지 지른다는 거는 정말 인간이 상상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참 가볍게 여기는 체제가 아닐까. 정말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참 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북한군의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제가 오늘 군당국 브리핑 보고 나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예. 쭉 읽어봤는데 왜 자꾸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죠? 이게 뭔가 약간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학휘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일정 지역에서 포사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군사 훈련 같은 걸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북한이 한 행동은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경계병이 물론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거지만 경계병이 이제 경계 차원에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군사훈련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병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 누가 침입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합의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군 당국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9.19 군사 합의라는 게 이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는 것이고 완충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산곳 앞 피격된 장소가 북한 해역이긴 하지만은 완충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9.19 합의에는 위반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법한 예,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9.19 군사 합의를 논하기에 앞서서 9.19 군사 합의가 없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를 보면 남북 간에 아무리 열전이 한창일 때에도 민간인이 비무장으로 왔는데 거기에 사살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 고영한 부원장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김정은이 비상 경계령 같은 걸 이미 발동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일도 생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여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저게 이른바 탈북했다가 다시 북으로 들어간 사람. 예. 이게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그때 어쨌든 북한에서는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었다. 개성시 전체를 봉쇄했다. 예. 근데 저기서 이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검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비물을. 월북했다는 사실이 맞는다고 한다면 저도 월북에 대한 말은 조금 더 기회 있으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월북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저 월북자처럼 검체를 검열하고 북한 말로 검사하고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격리시키고 한국에 통보하고 이게 정상국가 아닙니까? 그냥 6시간 만에 우리가 보는 보이는 그 시각적으로도 거의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피격하고 시신에 불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까지 7월 달이 북한보다 더 험악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얼마나 업수히 여기냐 이런 문제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9.19 정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반응이 나왔어요. 청와대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우리 국민 총격 살해하고 시신 훼손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혀야 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방부의 오전 브리핑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또 북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이렇게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23일 오전 8시 반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다. 이렇게 청와대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일 어제 아침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 자, 여기서 국방부가 오늘 백브리핑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밤 10시 11분쯤에 불꽃이 이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이것이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다. 물론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만 그 직후에 바로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관리센터에 예.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그거는 22일 밤인 거죠. 22일 밤이죠. 22일 밤.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까지 하룻밤이 걸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브리핑하는 상황에서 보면 그 전방에서 관측된 불빛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 있을 거예요. 감시 장비로 촬영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명확히 말은 할 수 없지만 감청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조각조각 들어온 것을 퍼즐 맞추기식으로 맞춰서 판단을 해보니까 오늘 브리핑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확실히 돼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게 오늘이라는 것이고 20일 밤에 불꽃이 해상에서 불빛이 보이고 이럴 때 그 상황이 바로 이를테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다음에 불태우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와대 보고라는 것도 전방에서 뭐가 관찰됐습니다라는 걸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지 지금 우리 공무원이 저기서 북한이 사살한 다음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고한 건 아니라는 식의 해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청와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안철식 기자 설명 듣다 보면은 당연히 드는 궁금증이에요. 그러면 군 당국에서 22일 밤에 10시 11분에 불꽃이 이는 장면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 보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는데 자, 불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불태우는 거라고 오늘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이 얘기를 그 시각에는 못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잘 예. 모르지만 오늘 이제 국방부 설명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0가지 첩보 중에 9가지가 파악이 됐는데 한 가지가 파악이 안 돼도 그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가지 첩보를 파악을 함으로써 9가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최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이건 확실하다라는 시점에 이제 종합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청와대 실시간 보고를 했다라는 건 9가지 첩보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순간순간마다 보고를 했다는 취지인 것 같고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이 군과 관련된 보고는 뭐 그 민감성 이것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최초 보고 때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알렸을 때 국방부는 뭐라고 하면서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미 피격이 됐고 숨졌다 또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는데 이 사안을 청와대가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영상 연설은 어제 새벽 1시 25분이었습니다. 그저께 밤 10시 11분쯤에 시신이 불태워졌고 그 직후에 국방부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를 했다. 청와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연설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분석하는 회의를 했다라고 청와대 측이 지금 기자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시간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그제 저녁 10시쯤에 10시 11분. 우리 국민 사살하고 시신을 불로 태웠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한 3시간여가 지난 어제 새벽 1시 반쯤에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어요. 예. 화상 연설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방역 공동 협의체라든가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돼 있는데 오늘 종전선언. 근데 이제 국방부가 오늘 실시간으로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보고였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조각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말 아마 실종됐다는 우리 국민이 저렇게 죽은 것 같다라는 수준의 구체적인 수준의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주영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해명이 지금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반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만약에 정말 군에서 상당히 급박한 보고가 그 밤에 올라갔다라면 그거를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를 안 하고 더구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머리에 안테나를 켜고 여러 가지 좀 보고 있을 시간대였을 것 같은데 바로 보고를 안 하고 날이 샌 다음에 뒤늦게 보고를 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보고 내용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상당히 오늘 많은 내용들을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청와대에서도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고받은 시각은 어제 아침 8시 반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영상 연설이 나가고 있을 때에는 국방부로 받은 첩보를 분석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침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피격과 그리고 시신이 불태워진 일은 그 전날 밤, 그젯밤 9시 반 40분쯤, 10시 11분쯤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자, 고영한 부위원장님, 아까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군사합의, 국방부의 그 어떤 브리핑 내용이 국방부 거 같지 않고 외교부 거 같아요. 사실은 외교관이 또 저러가 보는데 외교부 말 같거든요. 9.19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접경 지역, 그 완충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에는 합의 내용에는 몰라도 정신에는 분명히 유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제 밤에 9시 40분에 총격이 있었고 10시 11분에 불꽃이 됐는데 곧 낮에 3시 30분에 그 우리 어민이 가는 그런 정황이
됐고 이러면 국가안보실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21일 날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됐고 그래서 20여 척이 찾아다녔고 그런데다가 우리 육안으로도 북한 수산 거기서 나오는 북한 수산 선박이라는 건 거의 북한 해군 아니면 사군단 선박입니다. 선박이 어쨌든 우리 신병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10월 밤에 10시 11분 이 청와대 보고할 때 그냥 저쪽 북쪽에서 불꽃이 하나 튀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등불도 모닥불도 피웠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22일부터 쭉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 국민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무게감 있는 보고는 됐으리라고 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안정식 기자, 네. 오늘 우리 국방부의 브리핑이 대단히 구체적이었어요. 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면서 얘기했던 게 북한의 무슨 저 어업수산인가요? 선박이 내려와서 예. 이 사람의 의사를 확인했고 그로부터 또 계속 거리를 유지한 채 이 사람을 보고 있다가 예. 6시간이 지난 밤 9시 40분쯤에 피격이 있었고 30분 지나서는 불꽃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따지고 그러니까 보면. 그 부분의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정보, 북한 첩보를 얻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정보 자산의 역량을 북한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브리핑한 걸 보면 뭐 영상 정보든 뭐 감청 정보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국방부가 자료를 얻고 있다, 얻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그 부분이 정말 초반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국방부 말만 따라 조각조각 얻어진 첩보를 퍼즐식으로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보였던 불빛이 그럼 이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춰서 종합적인 이 어떤 북한의 행동 라인이 뒤늦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예. 제가 뭐 사실관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굳이 말씀 더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청와대가 얘기한 것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밤 10시 반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를 했습니다. 20일 밤 10시 반에 첩보를 입수했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첫 첩보를 받았을 때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영상연설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 첩보를 분석하는 회의를 했고 그래서 어제 아침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을 해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남북관계 경색돼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숨진분의 명복을 빌면서 남북관계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점점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